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72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리그는 9월까지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원래 8월 31일이 이른바 스탠다드 이적 기간 마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31일이 주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월요일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리그들은 9월 2일에 종료가 돼요. 네.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뭐 최근에 그렇게 하기로 바꾼 이후부터는 그래서 현지 시각 8월 8일 오후 5시인가요? 그때 이제 프리미어 리그는 이미 마감이 됐고 다른 리그들은 아직도 이제 큰 건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탑7, 뭐에 대한 탑7이냐? 프리미어리그 탑7과 그리고 기타 유럽리그의 탑7,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유럽리그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장 의원님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탑7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여기 이적 시장이 끝났는데 네. 저한테 또 프리미어리그를 던져주시네요. 참 가슴 아픈 선수도 있고 뭐 또 잘 영입했다고 선수도 있는데 사실 베스트 7만 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라운드가 저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얘기하는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다를 수 있어요. 못할 수도 못할 있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냥 한번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위는 정하지 않을게요. 순위 안 정하고요. 네, 그냥 탑7 7명, 7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6,3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맨체스터 시티로 온 로드리 선수입니다. 로드리 선수. 네, 새롭게 로드리 선수는 또 펩 감독 체제에서 진화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지금 경기의 내용에서 보이고 있고 상당히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그런 전진 패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로드리 선수가 다른 팀보다 이 맨체스터 시티 간 것은 선수 개인에게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을 높인 계기가 될 것 같고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페르난지뉴와 함께 허리라인에 아주 큰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미드필더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네. 6,300만 파운드란 이적료가 워낙 높은 이적료긴 하지만 요즘에 뭐 7천 몇백만, 뭐 8천만 파운드 가까이 되는 그런 영입 이적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면 좋은 이적이지 않나. 네. 탑7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은 순위를 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 의원님도 거기다가 똑같이 순위 안 정하실 거예요? 뭐 어차피 저의 경우에는 리그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서 네. 그냥 안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그냥. 네. 첫 번째 저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네덜란드 리그로 돌아간 선수가 있어요. 네. 퀸시 프로메스 선수. 음. 네, 세비야로부터 이제 아약스가 사실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한 클럽이거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주 꼬마 시절의 클럽으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메스 선수의 이적료가요 1,570만 유로입니다. 1,570만 유로면은 요즘 이적 시장에선 돈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선수를 넣냐면 지난 시즌에 세비야의 팀 사정상 윙백을 봤어요, 이 선수가. 네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세비야의 지난 시즌을 관찰한 바로는 프로메스 선수가 그런 굳은 일 역할을 시켰어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했던 건 아니고 또 약간은 좀 합리적이지 않게 기회를 조금 적게 받았던 것도 없지 않아는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세비야의 지난 시즌에 있어서 이 프로메스 선수가 정말 살신성인적으로 저는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하는 걸 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이제 아약스가 데려간 이유는 아직은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에크 선수라든가 네레스 선수가 올여름이 이적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초 뭐 8월 말이 되기 전까지 어디로든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설사 또 이 선수들이 남는다 치더라도 아약스는 프로메스 선수를 가세시킴으로 인해서 타디치 선수라는 또 기존의 베테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메스 선수가 가세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대용이라든가 데일 리우트라든가 지금 사실 이탈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팀의 클래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베테랑 선수를 저는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메스 선수의 실력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1,570만 유로라는 요즘 기준에서의 상당한 이 헐값은 저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영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에크나 네레스가 나가더라도 이제 프로메스가 있으니까 아약스는 타디치 선수와 더불어서 여전히 공격 라인은 별 걱정이 없을 겁니다. 클래스는 이어진다. 네. 프로메스 선수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 영입 두 번째 선수 누구예요? 두 번째 선수는 아스날의 니콜라스 페페와 다비드 루이즈. 아, 네. 그거 두 선수 다 그냥 개별해도 되는데 또 개별해도 묶으셨네요. 묶었어요. 또. 아니 근데 꼭 장혜연님이 아스날 얘기하실 때는 아스날에 한번 이렇게 한의원님을 하경님 먼저 쳐다보고. 박수를 치시길래. 네. 니콜라스 페페 선수는 릴에서 지난 시즌에 22골과 16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득점력도 있고 스피디하고 또 테크닉도 있고 왼발 결정력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득점력도 있지만 상당히 센스도 있고 또 이선에서 연계를 도와주는 그러한 공격수 움직임도 윙포드로서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세바요스 선수의 임대 영입과 함께 공격 라인에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역시 기존에 있는 공격수들, 네, 라카젯,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에게 상당히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바요스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외질 선수에게도 외질 선수의 활용에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입이고, 또 이적 시장 막판에 800만 파운드라는 첼시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막판 꿀영입이죠. 네. 제가 볼 땐 다비드 루이스 같은 성향은 기존에 한의원님도 아스날은 중심을 잡아줄 캡틴, 네, 이런 캡틴이 먼저 도망갔죠. 네. 코시엘리 선수가. 네. 그러고 나서 정기장 안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유형의 그러한 선수도 필요했고, 그것이 물론 나쁜 쪽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다비드 루이스 같은 유형은 아스날에게 팀의 어떤 경기 중에서의 분위기 전환이나 또 그런 선수의 성향을 봤을 때 필요한 선수가 들어왔다. 활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그렇죠. 될 거예요. 네, 그래서 3백을 쓸 때, 또 4백을 쓸 때, 또는 심지어 전천후 플레이어로서 물론 스타일이 비슷한 뭐 귀행두지 같은 선수도 있으면 기존에 있는 루카스 토레이라, 자카 뭐 이런 라인을 또 빌드업 시에 도와줄 수 있는 영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방의 롱패스나 또 전진해서 앞에서 또 공격 빌드업을 또 가담을 해주는 역할에 있었어도 다비드 루이스는 아스날에게 매우 좋은 영입이다. 네. 챔스 진출에 힘을 보태줄 두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 또 한의원님은 네덜란드 리그를 했으니까 이번엔 프랑스 리그 한 명 하겠습니다. 네. 세비야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긴 파블로 사라비아. 네,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 52경기에서 정말 잘했죠. 23골, 17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가 무려 4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유럽 전체 기준으로도 손꼽을 정도죠. 40개니까. 그 정도인데 아까 퀸시 프로메스 선수가 1570만 유로였거든요.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는 1800만 유로. 네. 지금 환율로 244억 정도. 이 1800만의 파리 생제르맹이 이 선수를 얻었어요. 네. 요게 바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세비야가 요거는 사라비아 선수 애초에 바이아웃을 조금 약하게 잡아놔가지고 네. 그냥 바이아웃 딱 내고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상당히 꿀 영입이고, 요 선수는 특별히 엄청나게 번쩍번쩍 빛나 보이지 않지만 최대의 강점은 어느 경기나 거의 기복이 기복 없다. 없이 항상 자신의 에버리지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기복 없이 팀에 유익함을 가져다주고, 그런 걸로만 보면은 번쩍번쩍하는 선수보다 오히려 신뢰도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약간 이런 선수가 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은 뭐 여러 해 전부터 사실 번쩍번쩍한 선수 내지는 실제로는 별로 번쩍번쩍하지 않은데 번쩍번쩍하게끔 보이고 싶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의 영입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근데 그런 팀일수록 사실 요렇게 그렇게까지 슈퍼스타처럼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자기 할 일 다 해주면서 공격 포인트 아주 쏠쏠하게 올려주는 이런 자원이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사라비아 선수는 지난 시즌 데뷔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헐값 없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꿀 영입, 최고의 영입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고의 실속 영입. 예. 싼 영입. 네. 사라비아. 싸. 얼마예요, 이 선수? 사라비아. 사라비아. 죄송해요. 계속 갈게요. 네.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는 웨스트햄의 파블로 포르날스 선수와 세바스티안 할러. 보통 듀엣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듀엣으로 그냥 단어 할래요. 붙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2,400만 파운드
영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좀 싼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조금 그 싼 프리미어리그에서 편이에요. 영입하는 이적 시장에 비해서는 저는 이 선수 능력에 비해서는 좀 네. 싸.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특히 지지난 시즌에 BRL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 기록적으로도 어시스트 공동 1위를 메시 수아레즈와 네, 함께 더불어서. 차지했던 이 선수가 상당히 창의적인 수루 패스 같은 패스에 능하고 그리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웨스트햄에 사실 꼭 필요한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웨스트햄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데클란 라이스는 뒤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빌드업이지만 주로 이제 전진 패스보다는 측면 전개나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선에서는 필리페 안데르손과 란치니 선수의 움직임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다들 뭐 스노그라스는 그냥 자꾸 공 몰고 들어가서 왼발킥을 올리거나 하는 유형이고 야르몰렌코는 1대1에서 자꾸 본인이 왼발 슈팅만 시도하려고 그러고 사실 아르나우토비치가 뭐 공격수로 또 활약을 시키는 경우도 펠레그리니 감독이 있었지만 아르나우비치 같은 유형은 제가 볼 땐 전문 스트라이커는 아니고요. 이 할러가 팬들이 아시다시피 요비치와 함께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좋은 공격 투톱으로 골도 좀 꽤 많이 넣어주고 했던 자원인데 여기서는 원톱으로 나와도 그러한 역할을 그 이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선들과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공격적인 한방도 있고 또 포스트 플레이도 상당히 잘해주고 그래서 이선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햄은 공격적으로는 이 두 선수 영입이 기존에 잘 네임밸류에 비해서 잘 되지 않았던 파괴력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좋은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알겠습니다. 자, 한의원님. 네. 이번에는 리옹으로부터 베티스로 옮겨간 뭐 사실 유명한 선수입니다. 나빌 페키르 선수. 네. 이 페키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왔으면 좋았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던 선수거든요. 이 페키르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정말 경이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이 작년 여름에 이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알려졌지만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가 사실 분명치는 않아요. 정말 그게 부상인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약간 원인 불명의 이유로 리버풀 행을 하지 않았어요. 막판에 페키르 선수가. 그런데 그 선수가 이번에 이제 리옹으로부터 베티스로 옮겼는데 아까 사라비아 선수보다 이제 조금 많아요. 1975만 유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옵션이 이제 1000만 유로가 더 걸려 있긴 합니다만 기본으로만 따졌을 때 268억 원. 근데 이 선수가 작년 여름에 어디 뭐 리버풀이든 또 다른 빅리그 뭐 빅클럽으로 옮겼다면 이 선수도 아마 제 생각에는 6, 7천만 유로는 갔어야 될 선수예요. 네. 그런데 지금 베티스가 리옹으로부터 영입한 액수가 그것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 선수가 그럼 정말 부상 문제가 뭐가 있냐?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모든 대회 도합 39경기에서 12골 9개 어시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 시즌이 워낙에 엽기적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폼이 좀 그럼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 바꿔서 한번 다시 으쌰해서 재도전하면 페키르 선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간과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베티스가 거의 굉장히 좋은 장사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39경기 뛰었으니까 사실 부상 이슈는 별로 뭐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페키르 선수가 올 시즌에 베티스에서 상당히 잘한다면 다른 빅클럽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렇게 싸졌는데 왜 안 데려왔지?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나중엔 들 거예요. 어쨌든 요 페키르 선수가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는 거는 올 시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베티스가 페키르 선수의 새로운 환경, 뛰놀 수 있는 환경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